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명작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할 건데요. 32강은 너무 짧으니까 64, 128, 145 애니 좋아하니까 145강 가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조조 나오면은 넘기겠습니다. 왜냐면 조조가 계속 올라가면 무조건 1등 하니까. 첫 번째 대결 메이드 인 어비스 대 100 둘 다 안 봤는데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좌측보단 우측이 더. 왜냐면 이건 그림체가 좀 유아틱해가지고 내용이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메이드 인 어비스라고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측에 있는 거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선택은 좌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가라. 다음 길티 크라운 대 더 파이팅. 길티 크라운 들어봤어요. 물론 더 파이팅은 너무 유명하니까 봤고, 그러니까 이 두 애니를 누군가한테 추천해줬을 때 더 파이팅은 이제 권투라는 게 딱 티가 나니까 어차피 복싱만 하다, 복싱이 한정돼 있으니까 고점은 낮아. 요거는 안 봤는데 왠지 세계관이 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길티 크라운을 고르겠습니다. 문호 스트레이독스 대 유희왕. 왼쪽은 안 봤습니다. 오른쪽은 봤고요. 이미 전 봤을 땐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딱 이제 역할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두뇌, 주인공, 그리고 얘네 둘이 뭔가 게이, 그리고 얘가 조커, 그러니까 변수 창출하는 애. 얘는 순수하지만 약간 견습생. 그리고 여기는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지만 홍일점을 담당하고 있고, 뒷배경을 보니까 뭔가 이제 박물관, 뭔가 역사 추리? 약간 요런 장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반면에 유희왕은 카드 게임으로 유명하죠. 저는 그러므로 유희왕을 택하겠습니다. 유희왕. 모브 사이코 100 대 86 둘 다 안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림체를 많이 봤고, 요거는 한 번도 이제 지금 처음 본 거예요. 팀복을 입고 있고 밑에 이런 기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팀장이 86라는 부대의 명령을 내려서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아라, 이 세계관에서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거? 뭐 약간 그런 내용인가? 모브 사이코 100은 일단 컷들이 많은 걸 보니까 학원물인 것 같고, 이 덤벨, 개구리 뭐 이런 거 보니까 능력 배틀물 약간 그런 거 비슷하네요. 그림체가 둘 다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쪽 여자가 예쁘니까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86. 카케구루이 대 데스노트. 데스노트는 그냥 명작이죠. 1부까지만 봤을 때. 카케구루이는 싫어하는 애니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짜 광기. 두 번째, 여자가 너무 많이 나와. 대충 이 애니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뭐 와가지고 학교에서 뭐 도박을 벌이고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도박 만화는 이거 말고도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아. 데스노트가 개명작이라 데스노트 고르겠습니다. 니세코이 대 블리치. 원나블에서 불을 맡고 있고, 이 좌측에 있는 거는 모르겠네요. 처음 봤으니까 좀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학원물이고 일상물이고, 블리치는 뭐 재밌죠. 원나블의 불이었으니까 당연히 블리치. 바쿠만 대 사이코패스. 둘 다 봤는데 둘 다 재밌긴 해요. 바쿠만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 시스템의 빛과 어둠을 잘 보여준 작품인데 약간 판타지가 들어있는 그런 만화 이야기, 만화를 만드는 만화 이야기.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죠. 반면 이제 사이코패스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다 있어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SF, 그리고 뭐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코패스를 고르겠습니다. 명작입니다. 소년탐정 김전일 대 나이야. 김전일은 옛날에 보고 거의 안 봤고, 나이야는 이제 곧 있으면은 파이널이 나오는데, 일단 뭐 김전일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추리 미스터리만 하니까 무섭기도 했고 여러가지 신선한 요소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살짝 어른이 돼서 이걸 다시 본다고 생각해보면은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없는 작품,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어거지로 맞추는 편도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반면 이제 나이야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데까지가 시가라키 토무라랑 오버홀이랑 만나는 거, 거기서 오버홀이 꽤 괜찮은 빌런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리타이어를 시켜가지고, 솔직히 나이야 같은 경우는 히어로하고 빌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올해 초? 결말도 봤을 때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나이아가 이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액션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좋아가지고 반응이 꽤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서 나이아. 사카모토 데이즈 대 괴수파로. 사카모토 데이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애니가 멸망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원작은 영화를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연출이 되게 좋다는 거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각도, 구도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사카모토 데이즈는 작가가 킬러라는 소재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 작가는 다른 작품에서 분명히 잘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고르겠습니다.
아케인 대 이누야샤. 와, 이 둘의 싸움은 좀 빡세긴 하다. 아케인도 재밌게 봤고 이누야샤는 우리들의 추억 속에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이죠.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기승전결 자체를 항상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플롯 자체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랑도 있고 모험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형제관계, 가족관계, 모든 게 다 줄기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장편 애니메이션인 것만 빼면은 굉장히 재미난 작품이긴 하죠. 지금도 누구한테 추천하라고 하면은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잘 만든 애니인 것 같아요. 반면 아케인 같은 경우는 시즌2에 끝났지만 롤 캐릭터를 토대로 재구성해가지고 세계관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고 각각 배역을 잘 줬어.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고른다고 하면은 아케인 골라야겠습니다. 아케인 재밌게 봤어요. 아케인. 아이실드 21대 공의 경계 둘 다 마누라 보긴 했는데 아이실드 21을 보고 미식축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NFL을 조금씩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반면 공의 경계는 이걸 보고 나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 아이실드 21은 관심사에 대한 인풋을 늘려준 애니이기 때문에 아이실드 21 고르겠습니다. 샤먼킹 대 간츠 둘 다 봤습니다. 샤먼킹은 너무 옛날에 나왔는데 그 점프의 역사에서 제가 설명할 때처럼 샤먼킹이 당시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샤먼킹이 연재될 때가 한창 여자 독자들이 점프에 마구 쏟아져 들어올 때였는데요. 이 그림체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런 그림체잖아요. 거기다가 판타지가 더해지고 능력 배틀까지 있어. 그런데 결말이 아작났어. 기승전까지는 완벽한 애니. 간츠는 인간의 모든 본능이 담겨진 애니예요. 폭력의 미학, 사랑의 미학, 여러 가지가 간츠에 담겨있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간츠를 좋아하는 게 요즘 웹소설들 보면은 다 뭐 게임에서 이렇게 능력 올리고 스탯 올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츠가 그거의 시초예요. 여기서도 이제 외계인을 잡고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소원 뭐 그런 거를 이제 들어주다 보니까 무기를 확장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죠, 간츠가. 아 그리고 여기 여주 말고 그러니까 히로인 말고 히로인 옆에 있는 그 여자 있거든요. 그 여자애가 진짜 끝내줘요, 간츠. 케이온 대 베가본드. 케이온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음악인가 뭔가 OST로 갔다가 뭐 수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베가본드는 그 슬램덩크 작가 그 사람이 그린 거죠. 케이온 안 봤기 때문에 뭐라 평가할 순 없는데 뭔가 이 미소녀들이 다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일어나가는 뭐 성장 스토리? 베가본드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죠. 베가본드는 솔직히 만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전설 속에 있는 약간 그런 산수와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어떤 작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작가가 해탈을 한 건지 분명 연재에 대한 짜증남이 있긴 한데 그림체를 보면 그냥 머리를 약간 비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연재를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애니메이션 월드컵이기 때문에 베가본드 말고 케이온을 고르겠습니다. 베가본드는 연재했다면 골랐을 텐데요. 케이온. 마기 대 강철의 연금술사. 이거 보니까 신강철이네요. 근데 마기는 저는 안 봤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명이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주인공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법사, 도적, 격투가, 창술사 보니까 이게 파티원들 그 몬스터 잡고 그런 판타지 애니메이션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마기는 요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철은 뭐 말할 거 없죠? 이걸 안 봤기 때문에 강철을 고르겠습니다. 전 금속노조는 아닙니다. 강철. 약속의 네버랜드 대 소아온. 이거는 만화로 조금 보다가 말았고 소아온은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명작이라고 불리우던데요. 뭐 어쨌든 양네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격의 거인하고 비슷해요. 바깥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 내부 안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시청자들이랑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추리를 하는 액션이 없는 진격의 거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입 또한 봤을 때 당연히 약속의 네버랜드를 골라야겠죠. 약간 온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싸우는 증강현실? 뭐 그런 이야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거 봤으니까 약속의 네버랜드 고르겠습니다. 20세기 소년 대 바라카몬. 요거는 전 안 봤는데요. 힐링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인 것 같고 이 남자인 거 보니까 이 둘의 관계는 갑자기 얘가 얘한테 맡겨져가지고 마음이 닫혀있다가 얘로 인해서 새로운 걸 뭐 그런 펼치는 레옹에서 약간 마틸다하고 레옹 관계? 그런 관계인 것 같고 20세기 소년은 좋아하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의 특징이 항상 기승전을 잘 만들어요. 근데 결을 다 애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목표점이 그러니까 완결점이 100%라고 치면은 한 70%까지 재밌는데 80% 넘어간 순간부터 복선을 자꾸 회수하려고 하다가 꼬였는지 잘못 회수해가지고 강제로 하차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가. 그래서 저는 20세기 소년 그래도 골라야겠죠.
바람의 검심 대 킬라킬. 둘 다 재밌는 것 같아요. 킬라킬은 본지 얼마 안 됐고 바람의 검심은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다고는 했지만 추억편 그때의 감성을 절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리메이크를 오히려 하면 안 됐어. 킬라킬은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작품이 주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또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근에 봤던 킬라킬을 고르겠습니다. 킬라킬. 불꽃소방대 vs 총몽. 둘 다 안 봤어요. 근데 저는 총몽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입술이 예쁘잖아요. 이쪽은 주인공이 그 상어 이빨 이게 싫고, 여기 내용이 뭐라 했더라 이게? 이것도 약간 능력 그런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총몽에서 공각기동대 빌라잖아요. 근데 이 입술이 너무 예쁘다. 그냥 총몽 고를게요. 총몽. 귀멸의 칼날 vs 4월은 너의 거짓말. 이게 음악 OST로 유명한 그 애니인가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귀멸의 칼날 애니는 안 봤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귀칼 다 봤거든요. 저 혼자 조조를 해가지고. 만화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애니메이션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조조를 보는 입장으로서 귀칼은 애니 제작사를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뭘 고르느냐? 귀칼을 올려줘야겠죠. 이건 안 봤기 때문에 귀칼 갑니다. 블루록 대 터치. 스포츠 싸움. 축구 대 야구. 야구 대 축구. 축구 만화인 건 알겠는데 포스터로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냥 보통 스포츠 축구 만화였으면은 인기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캐릭터 5명을 보니까 얘네가 전부 목에 묶여있어. 뭔가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잠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분 안에 골을 넣으시오 이랬는데 20분 안에 골을 못 넣었어. 이러면 얘네 소년원에서 형이 추가, 3년 추가, 3년형 추가, 약간 그런 느낌? 딱 보니까 얘가 제일 미친놈인 것 같고, 얘는 두뇌파인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놈, 얘가 주인공. 그리고 요 캐릭터가 여자 팬들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얘는 무투파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축구를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케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터치는 너무 유명하죠.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 여긴 너무 날카롭고 무서워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터치. 와, 대박이다. 예선전에 이 둘이 만났어.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이거? 진격의 거인 vs 에반게리온. 최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90년도 초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품. 야, 이거는 정말 저 지금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소름 돋았는데 둘 다 재밌게 봤고 둘 다 좋아하고, 와, 이거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이미 이 두 개는 명작이라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다 같이 죽자 약간 그런 느낌이면은 다 같이 리셋 시키자. 이 두 개를 붙인 이유가 그런 게 있나봐요. 주제가 공통분모가 리셋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굴 골라야 되지? 진격의 거인이냐 에반게리온이냐 고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근에 봤던 게 진격거이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 고르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체인소맨 대 꿈빛 파티시엘. 우측은 안 봤습니다. 체인소맨은 레제 편을 기다리고 있고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체인소맨 고르겠습니다. 레제야,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노하나 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요거는 안 봤어요. 나우시카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나우시카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오무 캐릭터가 크라피카의 모티브라고 합니다. 왜 모티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나우시카는 단편작이긴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 문제? 약간 그런 자연 관련된 것들 주제의식이 뚜렷하고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이프의 관점에서 본 작품이기도 하고, 나우시카 하면은 얘가 그 비행을 할 때 날아가는 그 코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나우시카 재밌게도 봤고 기억에도 남고 좋아요. 이때 지브리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에 들어가 있으니까 명작이라고 불리우겠지만 나우시카에는 비빌 수가 없겠죠. 나우시카입니다. 슬램덩크 대 에치로노. 아니, 예선전을 명작을 자꾸 두 개를 붙여줘.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에 에치러너 시즌2 나온다고 해가지고 슬램덩크는 전국대회 편이 3D 나와가지고 이것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과거에서 회귀한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슬램덩크는 그러니까 루시가 에치러너에서 메인 히로인이잖아요. 근데 루시도 루시인데 저는 레베카가,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직진을 하는 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에치러너가 재밌었기도 하고 엔딩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뭘 택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봤던 에치러너를 택하겠습니다. 에치러너 고! 도쿄 굴 대 암살 교실. 이 두 작품 둘 다 안 봤습니다. 하지만 명작인 건 알고 있죠.
이거를 제가 보려고 했었거든요, 도쿄 구울. 근데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구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구울이 됐다는 그런 스포일러를 받아가지고 보기가 싫어졌어요. 언젠가는 뭐 보게 되겠죠. 암살교실은 애니는 아예 안 봤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쿄 구울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도쿄 구울 가겠습니다. 좌측은 안 봤고 우측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대제를 보기 전에 쇼츠로 봤던 거는 에스카노르 변신하는 그 모습, 그 장면 맨날 봐가지고 뭐 반은 뭐 무적이네, 명작은 아닌데 그래도 귀칼보단 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7개의 대제가. 좌측은 안 봤습니다만 평생 저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명작이겠죠. 하지만 저는 7개의 대제를 고르겠습니다. 킹덤 vs 블랙클로버. 한때 원나블의 그 차세대 원나블 중에 불 자리를 블랙클로버가 가지고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연재하고 있는 거에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애니는 잘 안 보긴 하지만 시즌1은 좀 망하긴 했어요. 그 3D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킹덤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다루는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서 아직도 연재를 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킹덤을 고르겠습니다. 헌터헌터 vs 흑의 계약자. 우측은 안 봤고 헌터헌터는 제 인생작 베스트 5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하면은 헌터헌터에서 항상 기억하는 게 구작 화영여단 편이랑 그리고 신작에서 개미편을 이 두 개를 떠올리는데요. 에피소드 잘 만든 건 맞지만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그리드 아일랜드 편이 저는 토가시가 자기의 취미를 만화로 녹여냄으로써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GI 편도 재밌게 봤습니다. 헌터헌터는 딱히 에피소드가 부러운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죠. 헌터헌터 갑시다. 도로의 도로 대 하이큐. 하이큐는 배구 만화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니죠. 도로의 도로 요것도 만화책으로 한 5권인가 6권까지 봤는데 마법사의 세계랑 뭐 그런 세계에서 주인공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스토리가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작은 뭐냐, 명작을 고르라고 했을 때 하이큐라고 생각됩니다. 하이큐 갑니다. 오란고교 사교클럽 대 사무라이 참프루. 이거 둘 다 오래되긴 했죠. 근데 이게 더 오래되지 않았나? 요거는 학원물에다가 이 쌍둥이 패트와 매트 같이 생긴 애들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명작이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잘 모르겠으니까 오란고교 가겠습니다. 단다단대 빈란드 사가. 왼쪽은 만화도 애니도 안 본 작품, 오른쪽은 애니는 안 봤고 만화만 본 작품. 빈란드 사가 스토리 좋아합니다. 북유럽의 베르세르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강하고 판타지가 살짝 섞여 있는데 이 배경 묘사하고 그런 것들을 작가가 정말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연재 주기율이 굉장히 낮아요. 요거는 일본 요괴 그런 니즈 자체를 잘 살려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빈란드 사가가 더 명작이죠. 요괴 소년 호야 대 원피스. 원피스는 봤지만 호야는 안 봤어요. 이건 안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고 원피스는 설명을 하기에는 이미 명작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같은 거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당연히 원피스 가야겠죠. 아키라 vs 페이트. 페이트는 그 페이트 1, 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였나? 그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옛날에 보고 아키라는 제가 아키라를 보는 주기가 있는데 아키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소재, 일본의 그 버블 시대 그거를 나타내는 분위기, 사이버펑크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만화하고 애니는 완전 다른 내용으로 가긴 하는데 아키라 가겠습니다. 페이트 명작인 거 알겠지만 아키라가 명작이야. 길가메시 안녕. 도라에몽 vs 꼭두각시 서커스. 좌측은 봤어요. 근데 우측은 안 보긴 했는데 이 꼭두각시 서커스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봤던 애들은 되게 좋아해. 약간 조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다가 항상 접은 저로서는 이게 왜 명작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3권인가 4권까지 버티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져가는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규칙에 항상 걸려 있어가지고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4권까지 보다가 아 재미없어 1권 다시 1 무슨 내용이었지? 1, 2, 3, 4 다시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래서 도라에몽하고 서커스 뭘 고를 거냐? 미래를 걸겠습니다. 꼭두각시 서커스. 고스트 바둑왕 대 슈타인즈 게이트. 슈타인즈 게이트도 이것도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고스트 바둑왕은 워낙 뭐 유명하긴 하죠. 저는 좌측만 보고 우측은 안 봐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봤던 걸 고르는 게 나으니까 둘 중에서 고르자면 저는 고스트 바둑왕.
아인 플러스 대 청의 엑소시스트. 이것도 한때 차세대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브라더 장르가 대세였을 때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도 둘 중에 봤던 거는 청의 엑소시스트니까 아인은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퇴마 학원물 플러스 퇴마물이잖아요. 그리고 반면 이 아인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가운데 있는 애가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변신한 느낌이 큰데 아니면 아인 이 변신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1호, 2호, 3호, 4호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대립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 그런 애인가? 어쨌든 전 청의 엑소시스트를 봤기 때문에 우측을 고르겠습니다. 헬싱 vs 러프. 러프는 안 봤어요. 헬싱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헬싱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주인공보다 유명한 그 대사. 그 대사 하나로 꽂혀가지고 본 작품이기도 하죠. 둘 다 명작. 하지만 저는 헬싱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코노스바 vs 공각기동대. 전형적인 판타지 4인 파티 그리고 공각기동대 구사나기 소령. 요 짤 말고 처음 극장판 그 짤이 훨씬 좋은데 좌측은 비록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더라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명작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공각기동대를 택하겠습니다. GTO vs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이건 우측이 무조건 올라가지만 그래도 조조를 제외해야 되니까 GTO를 고르겠습니다. 유유백서 vs 토리코. 토가시의 작품 유유백서, 토리코 안 봤습니다. 하지만 뭐 음식 관련된 뭐 그런 애니 그런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하고 일상 학원물하고 합쳐가지고 되게 간단한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토가시가 여지껏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주제의식이 무거워요. 유유백서도 마지막 편 보면은 신세이가 타락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여가지고 유유백서 도구로 동생 편이 다들 최고점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세이 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유유백서 당연히 골라야죠. 마법사의 신부 vs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와, 둘 다 쉽지 않은데 바니걸이 좀 더 끌리긴 하네요.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그 옛날 문학작품인가 뭔가 거기서 나오는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 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실루엣처럼 보이게 나왔고 요 여자만 이 주인공만 되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춤추는 건가? 아니면은 주인공 아니야 이런 걸 수도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으로만 보이는 거야. 마치 그 미연시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게임처럼 계속 어떤 걸 골라주는 거지. 그래서 데이트 장소를 골라주고 뭐 음식을 골라주고 알바를 골라주고 약간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세라옥보다는 바니걸이 좋으니까 바니걸 고르겠습니다. 닥터스톤 vs 레이브. 레이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레이브를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원피스가 자꾸 보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세계의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닥터스톤은 보진 않았지만 얘가 미래에 볼 거거든요. 리뷰할지도 모르니까 닥터스톤 고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레이브에서 요 3명 있잖아요.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 3명을 보면은 이타도리, 메구미, 노바라 약간 이 3명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 건가? 근데 요 얼굴만 봐서는 루피가 환생한 것 같긴 해. 레이브 세계에. 어쨌든 저는 닥터스톤 고르겠습니다. 이니셜 D vs 짱구는 못 말려. 이니셜 D 안 봤고 짱구는 못 말려는 봤습니다. 안 본 게 이상한 거죠. 저점도 굉장히 높고 가끔씩 찍는 고점도 높긴 하죠. 짱구는 못 말려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골라줬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니셜 D 고르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대 호리미야. 우측은 안 봤고 좌측은 조금 보다 말았어요. 그 요루하고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각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 여자아이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스파이 패밀리가 좀 대단한 게 첩보물과 하드보일드 장르를 요즘 니즈에 맞게 잘 풀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낸 명작이라 생각이 들어요. 스파이 패밀리가 시대적 배경도 좋고 그리고 이 3명이 각각 포지션이 다 다르니까 겹칠 일이 없어가지고 좋고 우측은 보자 누워서 손을 잡을랑 말랑을 하고 있다.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도 좋아해. 그런데 이 둘은 만나고 있는 관계야.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거야. 얘네 둘이 서로 좋아해. 근데 고백할 타임이 늦어가지고 못 만났어.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택하느냐 아니면 금단의 사랑을 하느냐 약간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 패밀리 고르겠습니다.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vs 몬스터. 우측만 봤습니다. 좌측은 안 봤고요. 이 남주의 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몬스터는 우라사 나오키 용두삼이라고 했지만 그나마 용두삼이가 안 된 작품이죠.
근데 몬스터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독일의 어떤 형사였는데 그 형사가 어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 눈을 감고 갑자기 막 타자를 쳤나?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머릿속에서 폴더를 열어가지고 자료를 분류한 거를 열어서 뭐 분석을 했다? 약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 평범한 캐릭터인데 저런 행동으로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던 게 바로 몬스터에서 그 캐릭터였죠. 어쨌든 저는 좌측은 안 봤고 우측은 봤기 때문에 몬스터 고르겠습니다. 종말의 발키리 vs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요거는 최근에 애니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우측은 아예 안 봤어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뭔가 천문학? 그럼 뭐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이의 이론? 뭐 그런 것들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은 글쎄요, 종말의 발키리를 고를까나? 이거는 그 능력 배틀물, 과거에 있던 그러니까 뭐 인간하고 신과의 뭐 대결 그런 거라는 건 대충 알고 있긴 한데 아직도 안 봤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없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재미난 요소가 있으니까 쇼츠에도 자주 뜨고 팬들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를 고르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플러스 페어리테일. 둘 다 안 봤는데 페어리테일도 그 레이브 작가 맞죠? 너에게 닿기를도 안 봤겠는데 하도 한때 이게 이 말들이 밈으로서 형성돼가지고 왼쪽이 좀 더 끌리긴 하네요. 여기는 판타지물이고 근데 이쪽도 좀 재밌어 보이긴 한데 이것도 좀 재밌어 보이긴 해. 너에게 닿기를 가겠습니다. H2 vs 혈계전선. 요거는 혈계전선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한번 추천해줬었는데 2화인가 3화쯤에 보고 좋은 작품이네 근데 못 보겠어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끈 적이 있었고 H2는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H2는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H2 가겠습니다. 방패용사 성공단 vs 기생수. 안 봤지만 기생수가 짱이다. 법사, 힐러, 딜러, 탱커, 4인체제가 제대로 구축돼 있죠. 기생수는 말 안 해도 충분히 명작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기생수를 고르겠습니다. 카이지 vs 흑집사. 여성향 작품 유명하죠? 카이지 좋아하죠.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그림체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림체를 빼고 내용만 보면은 정말 최고야. 아니 오히려 그림체가 좋았으면 이 작품이 안 떴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지를 고르겠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vs 주술회전. 최고의 명작 애니죠. 하지만 전 아직 안 봤습니다. 우측 범부 애니이자 범부 엔딩이죠. 주술회전은 여러 문제가 많아. 하지만 마파가 살렸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살렸어. 그러니까 큰 틀은 전부 망가졌는데 캐릭터 하나하나 때문에 그나마 생명 연장을 한 작품입니다. 근데 주술회전이 좋게 느껴졌던 부분은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작가가 생각보다 연구는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림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스토리 이런 거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작품이 주술회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카우보이 비밥이 분명히 얘보다는 한층 한 5, 6티어 위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 봤기 때문에 뭐라 평가할 순 없고 주술회전 가겠습니다. 봤으니까요. 일하는 세포 vs 플루토. 역시 우라사와 나오키 또 나왔군요. 용두사미 작품 중 또 하나죠. 좌측은 안 봤는데 일하는 세포라고 했으니 얘네가 다 그런 건가 보네요. 여기 백혈구라고 써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몸에서 얘네가 하나하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인간의 몸이 인간 세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거기서 이렇게 배달도 하고 건축도 만들고 뭐 회사도 하고 청소 담당도 하고 약간 그런 우편 담당 이런 것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세포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긴 하는 그런 작품이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플루토는 봤지만 우라사와 나오키는 많이 나왔고 몇 개 올리기도 했으니까 요거 올리겠습니다. 시티헌터 vs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요것도 안 봤는데 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닌 걸 봤고 시티헌터는 조금 보다 말았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90년대 초에 그 점프를 이끈 주역 중 하나라고 제가 말했었죠. 본지 오래된 작품, 안 본 작품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여주를 봐야 된다. 측보단 좌측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군요. 좌측을 고르겠습니다. 시티헌터. 던전밥 vs 천원돌파 그랜라간. 이게 진짜 그렇게 명작이라면서요. 때가 되면 또 보게 되겠죠. 던전밥 요거는 애니 말고 만화책으로 나왔을 때 살짝 표지를 봤던 것 같은데 명작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랜라간 고르도록 하죠. 겁쟁이 페달 vs 드래곤볼. 최근에 겁쟁이 페달 하니까 이 자전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윈드브레이커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요거는 정말 자전거에 올인을 했네요. 그거는 폭력하고 학원물이 섞여가지고 이탈을 했는데 겁쟁이 페달은 정말 자전거에 올인을 했어. 하지만 상대가 드래곤볼이야. 이길 수가 없잖아. 드래곤볼.
포켓몬스터 vs 보치더락. 포켓몬 받고 보치더락 안 받습니다. 간단하죠. 포켓몬이 시대를 불문하고 아직도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요걸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밴드 하는 여자애들 K-ON처럼 살짝 그런 끌리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도쿄 리벤저스 vs 디지몬 어드벤처. 좌측은 안 봤습니다. 우측은 당연히 봤고요. 도쿄 리벤저스는 뭐 전시회였나? 뭐 그런 팝업 스토어도 자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가지고 그림체가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게 뭐 폭주족 이야기인가? 뭐 타임리프 플러스 크로우즈 제로? 그거를 섞었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 전화 걸면은 뭐 과거로 가고 뭐 그랬다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디지몬을 이길 순 없죠. 디지몬 어드벤처 고르도록 하죠. 좀비가 되기 전에 하고 싶은 100가지. 안 봤습니다. 은혼? 봤죠. 완결까지는 다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은혼 자체가 패러디, 그러니까 씹덕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 은혼 고르겠습니다. 요거는 글쎄 뭐지? 근데 색감은 되게 좋네요. 이런 것들 파스텔 톤이라든지 이런 비비드 컬러는 굉장히 괜찮은 요소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어쨌든 은혼입니다. 은혼. 최하위 vs 나 혼자만 레벨업. 놀랍게도 우측은 안 보고 좌측을 봤어요. 저는 소재가 괜찮았다고 생각 들어요. 주인공이 죽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연출이 되게 재미난 게, 저도 이제 오프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를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오프닝만 봤을 때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얘한테 몰입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거니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처형을 내려버리니까 신기한 연출이기도 했죠. 그래서 끌리기도 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안 봤지만 애니나 웹툰보다 소설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하위 봤기 때문에 최하위를 고르겠습니다. 리제로 vs 코드기어스. 이것도 회기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되게 명작이란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코드기어스가 제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진격의 거인보다 코드기어스가 더 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드기어스 가죠.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해. 장송의 프리랜 vs 오버로드. 둘 다 안 봤지만 요것도 예전 여자친구가 추천했던 만화 오버로드. 요거 약간 마법사물이었나? 뭐 약간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장송의 프리랜 안 봤는데 좀 추출해보자면은 얘가 기억을 잃었고 그 기억의 파편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리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이 애가 인간이던 시절에 얘네들을 만났는데 엘프가 되고 나서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기억들을 찾아가는 게 장송의 프리랜스. 둘 다 안 봤지만 이럴 땐 뭐다? 여주를 한번 살펴보자. 여긴 흑발에 아무도 없네요. 우측입니다. 나루토 vs 러브라이브. 원나블의 나를 스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후 후속작인 나루토 슈퍼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들지만, 나루토는 한때 우리 모두 나뭇잎 마을의 닌자였잖아요. 롱리처럼 달리고 있었고, 사스케처럼 사륜환을 쓰고 싶었고, 이타치처럼 간지난 형이 되고 싶었고, 네지처럼 팔개를 쓰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나루토를 고르겠습니다. 러브라이브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하죠. 이 여자애가 아주 기억에 남네요. 눈에 띄어. 주인공인가? 나루토 고르겠습니다. 북대권 vs 클라나드. 클라나드 이거 이 5명의 소녀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학원물이겠죠? 뭐 북대권, 매드맥스, 아포칼립스, SF, 권왕 다 좋습니다. 켄시로. 좌측 고를게요. 명탐정 코난, 식극의 소마. 이게 그거잖아요. 음식 먹으면은 H한 장면에 나오는 그 애니. 보진 않았습니다. 코난, 김전희를 안 골랐기 때문에 추리물 하나 골라줘야죠. 도대체 이거는 언제 끝날 것인가. 코난 가겠습니다. 빙과 vs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일단 제목이 길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생이라고 했으니까 회기물, 빙과, 요거는 학원물. 둘 다 안 봤는데 뭔 내용인지는 몰라가지고 요건 판타지고 요거는 그냥 일상물이고, 이럴 때는 여주들을 보는 게 좋은데 둘 다 약간 모해 쪽인데 우측 고르겠습니다. 어차피 떨어져야 되니까. 지옥락 vs 베르세르크. 둘이 또 잘못 만났다. 지옥락은 전 안 봤는데요.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그 웹툰 작가인데 걔가 지옥락 한번 보라고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긴 했는데 소재는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베르세르크, 제가 어떤 미사 요구를 달겠습니까? 연재만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판타지 만화의 교과서. 제 아는 사람이 게임 회사를 다니는데 베르세르크를 안 봤대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만들 때 어디서 레퍼런스를 얻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베르세르크를 추천해줬거든요. 그 정도로 베르세르크는 게임, 그런 뭐 소설, 웹소설, 그리고 차후에 나오는 만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줬던 만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베르세르크 자체가 이 가츠가 굴러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피스가 지금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신 같은 존재지만 언젠가는 그 추락할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빨리 느끼고 싶어가지고 베르세르크 고르겠습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클레이모어. 요거는 클레이모어는 봤고 요건 안 봤는데, 클레이모어도 방금 나왔던 베르세르크처럼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동시에 좋았던 거는 여주들이 예쁘다. 그리고 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검들이 다 다르고 기승전결도 완벽하고 연출도 좋고 그리고 복선 회수도 잘했고. 클레이모어 고르겠습니다. 요거는 이 여자애가 이 세이버같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지켜주는 약간 그런 수호신? 여기서 막 검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을 수 있고. 어쨌든 뭐 클레이모어 고르겠습니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원펀맨. 원펀맨은 안 봤고 히트맨 리본은 옛날에 봤었죠. 요거는 여성향 작품. 추천했을 당시에 했던 얘기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만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복잡한 액션을 추구하는 것보단 시원시원한 그런 거를 추구한다. 둘 다 명작이긴 한데 마피아, 능력 배틀물 합치면 황금의 바라. 근데 마피아가 좀 더 끌리긴 하네요. 히트맨 리본 가죠. 철성의 카바네리,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요것도 일상물인 것 같고, 근데 일상물인데 이 여자애가 좀 특별한 애인 것 같아. 제목을 굳이 이렇게 지었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 요거는 SF랑 우주 플러스 사이보그 009 같은 막 우주선장 캡틴 하로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다 같이 떠나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 배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인류의 그런 대피? 둘 다 안 보긴 했는데 굳이 본다면 당연히 왼쪽을 볼 것 같아요. 왼쪽 고르겠습니다. 갑철성의 카바네리. 나츠메 우인장 vs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우측은 안 봤고 좌측은 봤어요. 한때 애니메이션 뭐 볼까 하다가 누가 이거 추천해줬길래 봤는데 다 필요 없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 힐링물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보는 시청자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따뜻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이거는 안 봤는데 일단 얘네 둘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주인공이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서브 히로인 요렇게 있는 것 같고, 얘는 말 없지만 천재, 여기 여자애는 무력파, 요렇게 나눠지는 약간 그런 5인 포메이션 느낌이 나네요. 카구야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애니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고백을 하겠죠. 전 나츠메 우인장을 고르겠습니다. 충사 vs 도로로. 왼쪽 안 봤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봤습니다. 심지어 오른쪽은 옛날 것도 봤어요. 근데 한글 포스터 좀 짜치긴 한다. 잃어버린 나의 장기를 찾아서 도로. 생각보다 이것도 주제의식이 좀 무거운 애니긴 한데, 그 여기서 나왔던 장면 중 하나가 스틸볼런에서 그 디에고 과거 나올 때 레퍼런스로 사용됐죠. 똑같이. 그런 거 보면은 나라키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충사하고 도로로가 어떤 게 명작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로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도로를 고르겠습니다.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vs 우주형제. 둘 다 안 봤습니다. 좌측은 학원물 플러스 능력 배틀물이 합쳐진 것 같고, 얘가 원래 마법을 못 썼는데 마술을 못 썼는데 갑자기 쓰는 약간 그런 전개? 그리고 얘가 에반게리온 아스카 포지션이고, 여기 여자애는 무력파, 약간 그 근접 격투가인데 주먹이나 이런 곳에만 이제 화염을 다룰 수 있고, 여기 그 3인방 그 약간 테러블 트리오, 얘네는 얘가 리더고 얘네 둘은 얘가 데리고 다니는 볼,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얘는 딱 보니까 검은 머리 흰 머리 대칭관계죠? 사이코, 얘하고 다른 속성 가지고 있고, 얘가 흑막, 얘는 그거네, 이 교장 선생님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그리고 이분은 얘 동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멀리서 기도해주는 무녀. 그리고 얘는 머리 스타일이 이러고 있는 게 주인공은 비슷하죠? 그런 거 보니까 딱 봐도 그거다, 이중생활할 때 쓰는 모습,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없네요. 좌측을 고르겠습니다. 요 봤던 것 같은데, 나만이 없는 거리. 옆 후보를 선택하세요. 자, 이제 하이큐 vs 청춘 뇌지 있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하이큐는 안 봤고 요거는 이쪽이 예쁘니까 고르겠습니다. 오버로드 vs 유유백서. 명작인 거는 맞겠지만 여기 왔으니까 유유백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유백서. 기생수 vs 헬싱. 둘 다 좋은 작품인데, 근데 저는 주인공이 너무 세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기생수는 그런 걸 하지만 이 오른손이가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평범한 애였는데 이거를 터득하고 얘의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생태계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서 기생수가 명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생수. 아케인 vs 청의 엑소시스트. 이건 보다 말았고 요건 끝까지 봤고, 아케인은 재밌다. 아케인 가겠습니다.
공각기동대 vs 디지몬. 둘 다 사이버 그런 세계이긴 한데 최근에 봤던 건 공각기동대, 디지몬은 추억 속의 작품, 힘이 나는 OST는 디지몬, 공각기동대는 철학적인 주제. 딱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게 공각기동대 포스터였다, 첫 번째 극장판 포스터였다, 무조건 공각기동대였지만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 옛날 그 감성, 심지어 화질도 안 좋은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몬을 고르겠습니다. 그랜라간 vs 킬라킬, 둘 다 명작이긴 하지만 만약에 둘 다 봤으면 그랜라간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킬라킬을 봤으니까 킬라킬. 간츠 vs 나만이 없는 거리, 이건 안 봤습니다. 간츠는 제가 좋아하고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폭력의 미학, 그리고 여자와 남자와의 사랑 제대로 보여주죠. 간츠 가겠습니다. GTO vs 아키라 가야죠. GTO는 상남 2인조가 더 재밌긴 했다. 그리고 GTO는 너무 뇌절을 치고 있어. 지금 만화를 연재 중이긴 한데 굳이 그런 거를 연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아키라 가겠습니다. 꼭두각시 서커스 vs 도쿄 굴, 요거는 안 볼 거고요. 요거는 볼 거기 때문에 서커스 가죠. K-ON vs 킹덤, 역사물 vs 밴드물, 밴드 학원 힐링물, 뭐가 할까요? 킹덤도 왕기 죽고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고. 되게 신기한 거는 킹덤이 분명 이제 이신과 이제 진시황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면 클수록 재밌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안 보게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연재되고 있는 역사 작품들 중에서 성실한 작가분이 하시니까 되게 좋은 작품인 건 인정하겠는데 이상하게 불량식품에 끌리네. K-ON 가겠습니다. 20세기 소년 vs 약속의 네버랜드, 몬스터 올렸으니까 약속의 네버랜드 올리죠. 사이코패스 vs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사이코패스. 클레이모 vs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좋죠. 그러니까 제가 조조를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너무 메이저한 건 싫어해가지고 살짝 마이너한 감성이 있어야 돼. 클레이모. 빛나는 사과 vs 카이지, 둘 다 재밌게 봤고 이건 생각을 많이 만드는 작품이지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고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이지는 그 계단 도박이었나? 그거랑 마작에서 너무 뇌절을 쳤어. 말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작가가 계속 변환해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최고점은 찍고 내려오는 중인 작품인 것 같아요. 빈란드 사과 가겠습니다. 코드기어스 vs 이니셜 D, 유로비트 좋죠. 근데 코드기어스 오프닝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코드기어스 못 보는 사람들 특징, 그림체. 다 내 주변에는 뭘 애니를 추천해주면 그 그림체 별론데 다 그림체에도 다 걸려. 무슨 그림체 필터 거름망에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림체만 넘기면은 애니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데 코드기어스죠. 잃어버린 나의 장기를 찾아서, 이건 약간 잃어버린 지구 과학의 개념을 찾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도로로가 갑이죠. 도로로 가겠습니다. 길티 크라운 vs 오랑고교 사교 클럽, 둘 중에 누군가가 추천해준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여성향 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뒷배경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시스템하고 개인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길티 크라운. 북두의 건 vs 7개의 대죄, 매드맥스 좋아하고 아포칼립스 좋아하고 남자의 근성, 의지, 의리, 협객 다 좋아합니다. 그림체도 극화체잖아요. 좋아요. 근데 본지 너무 오래됐고 7개의 대죄 가겠습니다. 멀린이 자꾸 저를 쳐다보네요. 닥터스톤 vs 명탐정 코난. 코난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난 말고 미래에 볼 법한 닥터스톤 고르겠습니다. 사카모토 데이즈 vs H2. H2는 그 감성은 좋긴 하지만 야구를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킬러물, 연출이 좋은, 그리고 만화에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느낌이 드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고르겠습니다. 데스노트 vs 일하는 세포. 세포분들 가셔야죠. 근데 이 데스노트가 만약에 L과 키라가 아니라 노아였다면은, 그러니까 2부였다면은 데스노트를 전 안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올린 사람이 당연히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골랐겠죠. 나츠메 우인장 vs 바람개고의 나우시카. 나우시카 가겠습니다. 왜냐면 전 여기서도 이 나츠메 우인장처럼 힐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이런 범이라든지 총, 그리고 투구 이런 거를 되게 잘 묘사했다. 나이아 vs 아이실드 21. 아이실드 21 재밌긴 한데 좀 더 현실적인 미식 축구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거는 이 스포츠 성장물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도중마다 이제 꺾이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 구간들을 너무 설정을 잘 해놨어. 때로는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인공을 떨어뜨려야지 독자들도 이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이실드 21은 처음부터 이 주인공을 세계대회로
보낼 것이다,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 게 여기저기에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약간 드림팀 만들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처음 볼 때는 재밌게 봤지만 이 두 작품을 봤을 때 못 고르겠다. 그리고 나이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일단 올려보내죠. 나이아. 엣지러너 vs 너에게 닿기를 레베카 고르겠습니다. 고스트 바드왕 vs 강철 연금술사. 귀멸의 칼날 vs 베르세르크. 그러니까 패션 애니 오타쿠들한테 던지면은 귀멸의 칼날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애니를 어느 정도 봤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오타쿠라면은 이 두 작품에서 베르세르크를 당연히 뽑을 겁니다. 총몽 vs 은혼. 언젠간 볼 거긴 하지만 은혼 한때 진짜 밥 먹으면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정말 좋은 작품이었죠. 지금도 봐도 촌스럽지 않아요, 은혼은. 메이드 인 어비스 vs 포켓몬스터. 모릅니다. 포켓몬. 나루토 vs 유이왕. 일반적으로 나루토를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나루토 뽑을 거예요. 근데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일 뿐이지 잘 만든 작품이라 생각 들어요, 유이왕도. 진격의 거인 vs 86. 블리치 vs 시티헌터. 헌터헌터 vs 터치. 헌터헌터죠. 원피스 vs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와, 여기는 진짜 뭐랄까, 원피스랑 붙는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이 서 있다고 치면은 한 사람은 그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서 맨 아래층에 바닥에 있는 사람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피스. 주술의 전 vs 히트맨 리본. 마피아 vs 주술사가 된 부차라티. 갑철성의 카바네리 vs 최애 아이. 이건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 판단할 순 없지만 최애 아이를 전 봤습니다. 체인소맨 vs 드래곤볼. 둘 다 좋아하는 작품인데 하필 여기서 만나냐. 체인소맨은 레제가 기다리고 있고 드래곤볼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체인소맨 택할게. 레제가 기다리거든. 몬스터가 부전승. KO vs 기생수. 이상하게 KO는 대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얘네가 픽을 해달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이거. KO는 기생수가 확실히 저한테는 마음 잡으긴 하거든요. 근데 KO이 자꾸 픽해달라고 골라달라고 자꾸 쳐다봐요. KO 가겠습니다. 기생수를 여기서 떨어뜨리네. 빈란드 사가 vs 데스노트. 빈란드 사가가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너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데스노트는 뭐 1부까지는 재밌었으니까. 데스노트. 원피스 vs 디지몬. 저는 디지몬이 더 좋아합니다. 원피스도 뭐 드레스로자 여러가지 뇌절친 부분도 많고 팬들도 많지만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디지몬 어드벤처 OST는 애니를 떠나서 그냥 옛날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향수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디지몬은 극장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얘네가 큰 다음에 약간 그런 이야기들. 원피스는 누군가 고르겠죠. 사이코패스 vs 나우시카. 나우시카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제 탑 10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A티어 정도고 사이코패스는 S 플러스 정도? 참고로 조조가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몬스터 vs 은혼. 신스케, 엘리자베스, 사다하루. 그리고 여긴 긴토키, 카구라, 사다하루, 얀경, 신파치였나? 솔직히 말하자면은 은혼 고르겠습니다. 몬스터 좋긴 하지만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을 너무 많이 올리긴 했다. 은혼. 베르세르크 vs 엣지러너. 땅에 언젠가 처박힐 그리피스냐, 처박혀버린 데이비드냐. 레베카도 좋고 매단 이 멤버들도 너무 그립고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OST, BGM 어느 걸 더 많이 들었냐. 엣지러너를 하도 많이 들었다. 엣지러너 가야겠습니다. 포켓몬 vs 나이아. 포켓몬은 그 옛날 초창기 1세대 포켓몬이었으면 무조건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건 잘 몰라요, 몇 세인지도. 근데 나이아는 여태까지 올린 게 대진 운도 있지만 그 엔딩 부분에서 토무라? 시가라키 토무라? 맞나요? 그 메인 빌런? 걔가 탄생했을 때를 똑같이 만드는 그 장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악당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학대받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 그 장면, 그러니까 토무라, 시가라키 토무라가 탄생했던 그 장면을 마지막에 옵션으로 이제 다시 회수해가지고 도와주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아기 탄생하는 과정? 그런 거를 철학적으로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뇌절 엔딩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빌런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말보다도. 그래서 나이아를 고르겠습니다.
사카모토 데이즈 대 강철 연금술사. 저는 개인적으로 구강철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새드 엔딩이잖아요. 오프닝도 제 마음속 원탑이고요. 아직도 뇌리에 박힐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엔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강철은 어떻게든 해피엔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택하겠습니다. 구강철이었으면 명작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에서 무조건 1등이었어요. 바니걸 선배 vs 길티 크라운. 바니걸 선배가 예쁘긴 한데 이거는 꼭 보고 싶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클레이모 vs 도로로. 이것도 좀 어렵긴 하네요. 이 포스터를 고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클레이모 주인공이 클레어거든요. 근데 클레어를 고르지 않고 테레사를 골랐다는 거는 정말 클레이모를 잘 안다는 증거예요. 테레사가 진짜 예쁘거든요. 유유백서 vs 약속의 네버랜드. 양네버는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죠. 유유백서 가겠습니다. 코드기어스 vs 체인소맨. 스자쿠가 너무 크게 나온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C2가 이렇게 떡하니 나오고 루루슈가 멋있게 나왔으니까 여기 만약에 레제였다? 넌 올라가라였다. 하지만 덴지만 있는 걸로 봐서는 체인소맨 이 짤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체인소맨을 안 본 지 꽤 됐다. 닥터스톤 vs 주술회전. 종교 vs 과학. 상반되네요. 뭐 고르지? 주술회전 괜히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닥터스톤 고. 아키라 vs 최애의 아이. 아키라죠. 근데 이 오토바이 진짜 실제로 있으면은 타보고 싶은 오토바이긴 해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블리치 vs 킬라킬. 솔직히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블리치는 뭐 아이젠 뭐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다. 근데 최근에 뭐 천년혈전? 뭐 천년혈계? 애니화 되는 걸로 봐서는 다시 뭐 붐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그 원나블 3대장 중에서 불은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나블의 뭐 불은 맞긴 하지만 저는 원나 헌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블리치 되게 좋은 작품이고 재밌는 작품이고 그리고 입체적이고 과거 잘 풀고 복선 회수 잘하고 그렇긴 한데 가끔 그 건두시였나? 그게 좀 짜치긴 하지만 웃기는 맛도 있어가지고 블리치 리스펙 합니다만 킬라킬 최근에 봤으니까 킬라킬 올려야죠. 7개의 대제 vs 헌터헌터. 에스카노르, 멀린, 반, 나머지 그 요정왕 주인공 이름도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얘네가 클로로의 이 멋진 모습, 히소카의 마시간 눈, 복수의 크라피카, 얘네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 진격의 거인 vs 나루토. 둘 다 전시회도 가봤고 둘 다 재밌게 봤고 서로 비슷한 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진격거가 전 좀 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만화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나루토를 추천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애니, 그 수많은 만화 그거 언제 다 봐. 그리고 진격의 거인은 제작사도 잘 만난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이야기거리로서 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격의 거인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전시회에는 나루토가 더 좋았어요. 진격의 거인은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간츠 vs 아케인.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같은 작품이긴 한데 만약에 둘 다 시작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간츠를 볼 것 같아요. 서브 여주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서커스. 간츠 vs 나이아. 간츠 올리겠습니다. 나이아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픽을 해가지고 랭킹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베카 vs 환영여단 vs 크라피카 vs 곤키르아 vs 레오리오. 누가 이길까요? 사이코패스 vs 진격의 거인. 둘 다 시스템과 개인과의 대결 그런 거래가지고 이거 좀 빡센데? 얘네가 진짜 결승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둘 다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고 재밌게 봤고 한 번에 정주행을 다 했고 사이코패스 가겠습니다. 진격의 거인 여기서 떨어뜨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사카모토 데이즈 vs 꼭두각시 서커스. 이 오리아나 같은 여자애. 여기는 나구모하고 사카모토, 변장술, AP, 메이지. 사카모토 데이즈 가겠습니다. 디지몬 vs 데스노트. 고르기 정말 힘드네요. 근데 가끔 운동할 때 듣는 노래가 데스노트를 듣긴 하는데 진짜 힘들다. 우린 한때 모두 여기에 있었고 우린 한때 L처럼 꾸부정한 자세로 초콜릿을 먹으며 청바지, 흰 티셔츠 입고 있었지. 데스노트 가겠습니다. 길티 크라운 대 클레이모. 코드기어스 유유백서. 두 개 다 좋은 작품인데 코드기어스 가겠습니다. 아닌가? 유유백서? 코드기어스. 아키라 vs 킬라킬. 킬라킬은 이제 좀 떨어지긴 해야 되죠. 아키라의 그 한 편이지만 압도적인 이 하나가 모든 걸 압도하니까. 은혼 vs 닥터스톤. 닥터스톤 이제 갈 때가 됐다. 많이 올라왔잖아. 은혼. 케이온이 부전승한 거 개웃기네. 사카모토 데이즈 vs 헌터헌터. 헌터헌터죠. 헌터헌터를 보고 토가시가 정말 천재라고도 느껴지긴 했지만 주제의식을 잘 설정한 것도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메르엠을 보낼 때도 파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깔끔하게 보냈고 밸런스가 좋아요.
아키라 vs 은혼도 갈 때가 됐다. 아키라 올리겠습니다. 클레이모 vs 사이코패스. 클레이모도 이제 갈 때 됐죠. 사이코패스 올리겠습니다. 미안해. 데스노트 vs 케이온. 이러면 코드기어스가 이제 부전승이구만. 진짜 케이온은 뭔가 이상해. 분명 대진 운이 항상 안 좋은데 끌리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니까? 왜 그러지? 진짜 안 봤거든요? 정말 꼭 보겠습니다. 케이온. 이렇게 두 개 만나는구나. 간츠 vs 코드기어스.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자,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자신을 바라봤던 자.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만화의 굴곡점이 존재하고, 여기도 너무 무적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밸런스 패치하고 팔다리를 이런 애들한테 수족을 다 넘겨줬고 뭐 그런 것도 좋았고, 여기는 심지어 죽을 뻔했고 주인공이 여주가 끝내주고. 근데 여기 여주도 끝내줘. 저는 그 C2 말고 카렌을 더 좋아했거든요. 카렌이 제 원픽이었는데 카렌이 과연 이 여주 말고 그 서브 여주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너희 둘이 결승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코드기어스 가겠습니다. 아키라 vs 사이코패스. 아키라 여태까지 올렸던 이유 중 하나는 명작도 명작이지만 예전 여자친구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기억도 추억에 고정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하지만 넌 과거의 여자니까. 코드기어스 vs 케이온. 케이온, 너가 아무리 불량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먹으면 질려. 코드기어스 vs 사이코패스. 코드기어스 가죠? 근데 사이코패스하고 코드기어스하고 둘 다 재밌게 봤지만 코드기어스는 볼 때 이거였어요. 1화 끝나고 2화 봐야지? 오늘 여기까지 봐야지? 막 10몇 화. 여기까지 보면 됐어. 벌써 1기 완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입력이 장난이 아니었고, 사이코패스는 주인공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마키시마 쇼고, 걔가 나올 때마다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감정을.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이 기분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인데 그게 묘수처럼 자꾸 논리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내가 저러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뭔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논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이코패스 되게 재밌게 주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코드기어스 가죠. 자, 코드기어스 헌터헌터. 그래도 코드기어스? 헌터헌터? 코드기어스 하필이면 또 환영여단 사진을 찍었어. 클로로가, 크라피카가, 곤과 키르아가, 시즈크가, 노부나가가, 히소카가. 코드기어스 가겠습니다. 코드기어스 가야죠. 랭킹 한번 볼까요? 확실히 진격거가 최근에 그 극장판도 나오고 해가지고 버프가 있고, 원피스는 언제나 굿바이긴 하죠. 나루토도 뭐 그렇고. 조조가 5위 안에 들었어. 정말 뿌듯합니다. 뿌듯해. 뒷칼을 이긴 게 정말 뿌듯하다. 에반게리온, 드래곤볼. 코드기어스가 몇 위지? 주술회전, 혼자만 레벨업, 블리치, 원펀맨. 와, 40이네?